오늘날 중동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곧바로 자산이 1200조에 이른다고 알려진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떠오를 텐데요. 빈 살만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중동 부자는 아랍에미리트의 왕자이자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였던 만수르 왕자였죠. 그런데 유명세에 비해 만수르 왕자의 개인 자산은 35조 정도로 빈 살만의 3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만수르의 가문인 아부다비 알나얀 왕조의 자산은 약 1200조 원으로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유한 왕가로 꼽히고 있기에 이를 만수르의 재산으로 오해하여 세계적인 부호로 알려지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나얀 왕실의 수장이 바로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자 만수르의 친형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막대한 부와 권력을 모두 쥐고 사실상 아랍에미리트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한국 무기, 그 중에서도 해궁을 필두로 한 요격 미사일 시리즈들이라고 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방산박람회에서 한화부스를 직접 방문해 마치 열에 넘치는 학생처럼 한국의 방공 미사일들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캐물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물이 들어오자 노를 젓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해궁의 실사격 영상을 특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K방산으로 제2의 중동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방산 기업들이 총출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아이덱스 2023이 개최되었는데요. 국내에서는 하나방산 3사와 현대로템, LIG넥스원, 카이, S&T 등 주요 방산 업체들이 참여해 최첨단 미래 전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아이덱스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신규 훈련기로 T-50 대신 중국의 L-15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이미 2021년 미국과의 마찰로 아랍에미리트의 F-35 도입이 무산되어 미 전투기 훈련에 최적화된 T-50이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있었기에 우리 방산 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동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직접 행사장을 방문했는데요. 한국 기업들 부스 가운데 한화 3사 부스를 방문하여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 SM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나시스템의 어성철 대표는 한화 부스를 방문한 무함마드 대통령은 SM이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SM을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을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어 대표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왕세제 시절인 2021년에도 한화 부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관심을 표명하시고 나서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MSM의 수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면서 이제 SM에 대해서도 급격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수출 협상을 맺고 현재 아랍에미리트 도입이 진행 중인 MSM은 바로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인데요.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와 4조 1370억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일 무기 최대 수출 기록을 갱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천궁2의 첫 현지 실사격을 진행하면서 무기체계 도입과 운용 능력 전수까지 척척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속한 수출 진행에 만족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장거리 요격체계까지 한국산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SM은 국산 기술로 개발 중인 장거리 방공체계로 고도 50에서 60km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과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LIG넥스원과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한화의 어성철 대표는 거의 체계 개발이 끝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방공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현재 아랍에미리트가 예멘을 사실상 점령한 이슬람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후티 반군은 이름만 반군이지 부예멘군에서 흡수한 장비와 이란에서 지원받은 장비를 토대로 사실상 정규군이나 다름없는 전력을 갖추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까지 운용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공습했었고 이 때문에 사드의 역사적인 첫 실전이 치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공습에 사용된 탄도미사일 중에는 후티 반군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부르칸 탄도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르칸 미사일에 북한의 화성 미사일의 기술이 유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화성 시리즈는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로 단거리부터 ICBM 사거리에 맞먹는 장거리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요격체계들의 1차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란과 후티 반군에 흘러들어갔고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쏘아진 미사일이 된 것이었죠. 이런 뒷사정까지 생각한다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형 요격체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한국 말고는 철저하게 북한의 미사일을 목표로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곳은 없으니 말이죠. 무하마드 대통령은 SM과 함께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한화 관계자는 장사정포는 연달아 130발까지도 날아올 수 있는데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는 방어체계가 안티-MLRS인데 사실 이것은 아직까지 전력화된 것이 지구상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 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일명 LA-2MD는 한 번에 수백 발이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단거리 탄도 요격체계로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여 비용 절감을 통해 저렴한 요격 미사일을 만들어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서는 해군의 절반 가격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능가하는 요격체계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LA-AMD는 지난해 2월 이미 시험 발사의 성공의 영상을 공개했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조기 전력화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한화 관계자는 전력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중거리, 장거리, 안티-MLRS로 전체 방공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는 중고도의 MSM, 고고도의 SM, 저고도의 안티-MLRS를 통합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국산 요격체계 전력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산 요격 무기체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완벽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의 미약한 해군 전력이 우리 해군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미사일이기에 함선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국산 방공체계가 바로 해군 함대공 미사일이죠. 해군은 요격 난이도가 시스키밍 방식의 북한 대한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는데요. 시스키밍 방식은 미사일이 방공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낮은 고도에서 수면에 스치듯이 비행하여 대공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렵게 하는 미사일 기술로 북한에서는 소련의 우란 대한미사일을 카피하여 시스키밍이 가능한 금성 3호 대한미사일을 제작하여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는 해군은 2021년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실전 배치되었다고 하지만 정말로 시스키밍 방식 미사일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방사청에서 최초로 해군의 품질 인증 사격 시험 영상을 특별 공개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걷어내버렸는데요. 대한민국의 차기 호위함 대구함에서 발사된 해궁은 곧장 솟구치는가 싶더니 그대로 110도 이상 꺾여 수면으로 추락하듯 나라가 시스키밍 미사일과 같은 6m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던 표적기를 정확히 명중시켜 격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해궁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던 도중 고도가 낮아지는 순간 비행 궤적이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장면이 포착되어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미사일은 술 취한 것처럼 날아가네. 소주라도 마셨나 보지라고 한국 미사일 수준이 낮기에 흔들리며 날아간다고 비웃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낮은 고도일수록 높아지는 공기 밀도 때문에 고도를 급격하게 낮추게 되면 비행체는 큰 공기 저항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 역시 저고도로 진입하는 순간 강력한 공기 저항을 받아 미사일 궤적이 흔들린 건데요. 그러나 해군은 1초도 되지 않아 자세를 회복하고 정확하게 목표까지 도달하며 오히려 추진 제어 장치의 정밀성을 과시했습니다. 해군 전력평가단의 분석에 따르면 해군 함대공 미사일은 마하 2의 속도로 15m 이하에서 비행하는 시스키밍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40km 지점에서 탐지하여
17.9km에서 요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의 소재 기술력으로는 15m 이하의 높은 대기 밀도에서 비행하는 미사일이 마하2에서 2.25 이상의 속도에서 발생하는 공기저항과 마찰열을 견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해궁으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시스키밍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번에 방사청이 1년도 전에 시행된 해군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지금 이 시기에 공개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리 군이 만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유럽에 이어 중동 방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지원 사격을 보내주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규모 방산 수출로 유럽에서 그 기술력과 생산 속도를 인정받은 K방산은 제2의 중동붐을 꿈꾸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로의 미사일 수출을 시작으로 중동에서 새로운 K방산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사막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방산 역군들에게 응원을 보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